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장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테슬라, 메타, 이른바 메가캡, 빅테크 관련주들이 오늘은 1에서 한 2%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시총 9인 브로드컴이 무려 9.64%나 급등을 해 있죠. 브로드컴의 이 급등에 따라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AMD랄지 시스코 시스템,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 반도체주는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자, 미국 시장 왜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준비한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중요한 건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밤에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FOMC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FOMC 회의는 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 거의 금리 동결로 보면 되는데 어떤 정책, 어떤 스탠스의 완화 가능성, 내년도에 그 부분을 이제 얼마나 내비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두고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가보자. 관망세가 팽배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그런 거죠. 이 금리 동결은 이제 유력하지만 비둘기파적인 어떤 정책 완화, 그다음에 점도표,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 여기에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심리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핌지닷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수 동향 보게 되면 그래도 전약 후강 패턴을 보이고 있죠. 다우 약세 출발한 다음에 끌어올리고 있고 나스닥, 다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모습 VIX는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가캡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거. 브로드컴을 위시한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주 오늘 상승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겠죠. 자, 나스닥 3일 연속 양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점은 돌파를 했죠. 자, 그 다음에 S&P 500 지수 엄청난 흐름입니다. 일단 이제 내년도 S&P 500 목표가를 5,200포인트로 제시하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5,200포인트를 제시했죠. 자,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7월 고점 돌파하고 이미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증시만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증시. 국내 증시는 좀 수급에 좀 발목을 좀 잡혀져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이 참 기억납니다. 요게 여기 보게 되면 말이죠. 제가 12월 2일 날 언급해드리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제 국내 주식. 국내 주식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미국의 나스닥 ETF, 그 다음에 S&P ETF, 특히 이 반도체 ETF. 그래서 이제 이게 3배짜리 ETF 아닙니까? TQQQ, SPXL,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3배짜리 ETF.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이렇게 제시한 종목군들, 뻔한 종목들입니다만, 미국 시장 큰 변동성이 있을 때 항시 대형주와 ETF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잠깐 SO 요거만 볼까요?
SOXX 여기 한번 순서를 좀 바꿔서 네. ETF 동향 한번 보죠. ETF 보게 되면은 네, 반도체 ETF가 이제 요거지 않습니까? SOXX. 요게 지금 이 차트상 뭐 이렇게 11월 정확하게 뭐 11월 2일 저점 물론 이제 10월 말에 저점을 치고 본격적인 상승 이때부터 쭉 상승입니다. 이 449달러에서 500 지금 39달러까지 상승폭으로 아주 키웠죠. 뭐 3배짜리는 더더욱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변동성이 클 때 항상 여러분들 이런 이제 ETF와 그 다음에 대형주 사실 뭐 종목을 대응하기 껄끄러울 때는 ETF 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인버스에 많이 배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장이 이렇게 추세 떡 꺾을 때 인버스를 얼마 좀 담으면 되지 않겠냐. 근데 막상 쉽지 않죠. 그냥 반등 나오게 되면 네, 정리하게 되니까 낙폭이 커질 때는 이제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ETF 쪽은 떨어지면 좀 모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자, 이번 장에서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도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지만은 또 향후에 또 변동성은 내년에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변동성이 클 때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ETF하고 이제 종목. 지금 웬만한 그 주간 미국 주식도 다 주간 매매 되잖아요. 네, 대부분 증권사, 뭐 유한타 증권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 그 주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리 변동성 커서 조정받을 때는 ETF와 그 다음에 대형주도 아는 주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대형주 재미없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테마주 활개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뭐 오늘 장에서는 S&P 500에서 메가캡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대형주 항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변동성 클 때 ETF 종목, 그 다음에 선진국 증시로는 이제 동시간대니까 일본 ETF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국내 ETF 그리고 이제 뭐 종목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그렇게 변동성이 나왔을 때 좀 짜는 것도 좀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펜하이버가 이제 내년 S&P 500이 5,200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죠. 긍정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말에 뭐 이런 소리,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CT는 2024년도에 5,100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오펜하이버 측에서 얘기한 거죠. 네, 어떤 이제 제한적인 이 통화 정책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로 어떤 바뀌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 5,200 정도 우리가 내다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펜하이머 5,200포인트 정도 내년도에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긍정력이 나오게 되면 네,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어떤 얘기했냐. 물론 이 사람도 내년도에 이제 좀 뭐 괜찮은 걸로 보고 있는데 4분기 기업 실적들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경고를 좀 했다. 비트코인이 올해 150% 상승 이후에 오늘은 장중에 한 7.5% 하락한 4만 1,000달러에 이르기도 했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1.90포인트 올랐습니다. 1.90포인트. 국내 증시도 오늘 뭐 상승, 이걸 보면 이제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비슷하죠? 자, 요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서 보시죠. 네, 야후 파이낸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315.22원 기록하고 있고요. VIX는 12.62, 2%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는 이제
4.23.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죠, 이제. 계속 여기서 이제 하락했다가 하락이 좀 멈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104.0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국제유가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71.46달러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반도체 ETF, 네, 엄청 껑충 뛰었네요. 오늘 3.45%나 급등했습니다. 차트 모양은 브로드컴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서 다시 볼게요. 애플 시총 3조 달러 돌파 이후에 오늘은 좀 주춤한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양봉입니다. 아마존 1% 이내, 엔비디아는 2%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1.37, 테슬라 1.75%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뭐 종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그룹들, 지금 반도체주, 이 브로드컴의 이제 급등 영향이죠. 이에 따라서 뭐 AMD,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밑단에 반도체 소부장 AMAT, 램 리서치, K-lay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에서 보면요, 지금 브로드컴이 9.68% 급등했죠. AMD가 4%, 인텔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16% 올랐네요. AMAT 4%, 대부분 4% 이상 올랐습니다. 이 이유를 좀 보니까 이런 기사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브로드컴의 오늘 뭐 상승 배경은 지금 이제 시티가 커버리지 재개에 따라서 이 브로드컴의 목표가를 1,10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1,100달러로. 그 영향이 큰데요. 여기 이제 뭐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반도체주는 AI 매출이 증가되면서 수혜받을 것이다. 그 전망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브로드컴이 왜 오늘 이제 많이 올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CT가 매수 등급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재개했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1,100달러 상향했다. 장중 주가는 1,037달러입니다. 탄탄한 사업과 향후 전망이 긍정적이다. 특히 AI 관련 매출 올해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브로드컴 칩이 아주 네트워크를 빠르게 작동시키는데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챗 GPT 같은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크게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 내년도 2024년도 회계년도에서는 생성 AI 매출은 전체 반도체 매출의 25%를 차지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다른 제 종목 애플은 오늘 하락했지만 애플의 목표가를 240달러에서 250달러로 매도부시 된 이브스겠죠.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12월 18일부터 여기 제가 S&P 500에 이제 신규 편입하는 종목은 우버였죠. 근데 나스닥 100에 신규 편입하는 종목은 도어다시, 몽고DB, 이런 종목군들이 편입이 된다네요.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정에도 이제 제가 써놨죠. 여기 도어다시는 나스닥 100 편입,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정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정 일일이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12월 20일에 있다는 거, 현지 시간으로.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게 되면 뭐 이거 마이크 윌슨이 한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기업이 4분기에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지난 10월 연말 랠리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기 좋게 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장이 좋으면 이제 긍정론, 낙관론만 나오는데 이런 또 경계성 발언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은 거고요.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네, 국내 증시. 자, 국내 증시도 물론 뭐 2300선 밑에까지 빠졌다가 이제 10월 31일,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이제 저점 치고 이렇게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죠. 예, 왜 낮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증시 어떤 한계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뭐 미국 지수는 이미 여기를 뚫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매물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뭐 코스닥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코스닥을 미국 나스닥으로 비유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 올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매물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총 상위 2차전지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뭐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적으로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 보게 되면 그냥 이틀째 개인 투자가들 대거 순매도 양시장에서 이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어제 뭐 순매도 보이다가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기간이 이제 팔 만큼 팔았다. 순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연말에 기간 패턴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입이 이제 팔 만큼 팔았다가 다시 이 매수 재개하는 이유.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뭐 양도세는 대주 조건은 완화될 거 이미 이제 완화는 확정적이다 하고 배팅을 하는 건지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하고 우리는 감기 몸살로 틀어놓는데 미국이 조금 좋으면 우리는 그만큼 반응을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수급적인 어떤 요인 뭐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어제 반도체주는 대형주는 상승을 했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러나 이제 HBM이나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주는 좀 혼조세를 좀 보였고요. 왜냐면 로봇주가 강세였죠. 이 LIG 넥스원 이 방산주인데 이 방산주가 다 좋았지는 않습니다. 이 LIG 넥슨만 미국 그 로봇 업체 군대 납품하는 이제 사족 보행 로봇 납품하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업체를 인수 추진 소식입니다. 인수 추진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가 동반 이제 급등을 합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산 로보틱스 등 테마주가 이제 상승했는데, 근데 실제 수급상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이때다 해서 LI 넥슨을 집중적으로 이제 순매도를 보였죠. 여기 이제 밑단에 한번 수급 보면요, 이거 보시죠. 어제 순매도 1순위가 LI 넥슨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상 12월 18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피읍스 합병 거래정지 앞두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스케줄 잠깐 보게 되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정지는 이제 12월 18일이고요. 그 다음에 합병기일은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합병 신주 상장일은 1월 12일이란 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앞두고 있죠. 에코프로워티는 이제 특례 편입 나온 이후에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의료 AI 관련 테마, 뭐 양자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장마감 볼까요? 장마감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가? 개별 종목이네요. 개별 종목. 하락은 뭐 우선주들, 강세를 보였던 우선주들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대형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하락. 반면에 대형주 중에서 상승은 뭐 두산 에너빌트나 한전기술 정도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시간에서 강세 보인 종목은 보성 파원텍이라는 종목, 뭐 그런 종목들 외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고, 뭐 하락 종목군들은 파맵신,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우리 증시도 우리 증시도 지금 CPI랄지 FOMC 회의, 뭐 관망세, 물론 이제 오늘 미국의 반도체주가 이제 급등했다는 소식, AI 매출이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그게 이제 반도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물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HBM 관련주나 온디바이스 관련주에는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종목 볼까요?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기관도 셀트리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했죠. 자, 반면에 이제 외국인 순매도 종목은 어제 급등한 LID X1이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 종목, 좀 뭐 개별 종목이 좀 많이 있고요. 뭐 기관, 에코프로나, 카페24, 엠노, 뭐 리노공업 등을 순매수를 했네요. 자, 오늘 일정 볼까요? LS 머티리얼스라는 종목이 공모가 6,000원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죠. 네, 등록일인데 요것도 이제 잠깐 좀 보자면, 네, 요게 그 정치인들 그 일정이 따로 있죠. 이게 여기다 저 밑에다 좀 써놨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공직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공직 사퇴 시한은 지역구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1월 11일,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3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112 2024 가이던스 발표고요. 자, 14112는 오늘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14112 주가가 오늘 좀 빠졌죠. 14112가 여기 좀 써놨는데 안 보고 넘어갔네요. 여기 비만 치료제 14112의 이제 비만 치료제인 트리제파타이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 체중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14112 주가는 이렇게 좀 빠졌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14112의 내년도 가이던스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이제 중요하죠. FOMC 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 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